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현진 평가사라고 하고요. 제가 전자칠판을 오늘 처음 써와서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기 스터디는요 진도별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 뒤편에 보시면요 일단 1주차부터 11회차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 3주 정도는 행정법 위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행정법이 여기서 끝나냐? 그건 아니고 이 행정법 개념이요 계속 이제 뒤에 이어져요. 그래서 누적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문의 오신 분들이 많은데 뭐 범위를 알려주시면 안 되냐? 범위는 제가 이렇게 공표를 했고 진도나 아니면 논점을 미리 예상 문제를 알려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채점 팀장님이랑 저랑 이제 답안지를 거둔 다음에 1시간 동안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상위, 상, 중, 하 이렇게 답안지를 나눴을 때 상위가 50%였어요. 답안지 상을 일단 점수는 안 하고 먼저 분류를 했거든요. 답안지 전체적으로 보고 이 답안지는 상중하 중에 어디 들어갈까 했는데 답안지가 50%였어요. 그래서 엄살피신 분들이 많았구나. 되게 잘 봤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중은 몇 프로냐? 중도 35%. 그 다음에 하가 15%.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가 굉장히 답안지를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이제 논점 공개를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또 꼭 하진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 2주, 3주까지 보고 너무 답안지를 못 쓴다 하면은 그때는 논점 한두 개를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진도 범위별로 나가고요. 다음 주는 소송 요건 중심으로 준비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소송 요건 뭐가 있죠?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의 소익, 제소 기간. 요 논점 위주로 공부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모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제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 등업 신청하시고 이제 거기에 뭐 공부 질문도 올리셔도 되고 원래 수험 상담 게시판이란 거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채점 팀장이랑 제가 상담을 올리면은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대신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수강생 전용 뭐 공부 자료 요거를 게시판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수강생 분들은 조금 더 유익한 정보나 자료를 좀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공부 질문은 이제 등업을 신청하신 다음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카페 요 주소로 오시면 되고 자 이제 바로 오늘 문제로 들어갈게요. 오늘 문제 1번입니다. 100점을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써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해설은 문제 1번부터 하지만 문제 풀 때는 뭐다? 순서가 꼭 중요하다? 아니다. 자기가 자신 있는 논점부터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테마가 타시험과 간편기출 응용입니다. 그래서 2기 때는 이렇게 타시험 문제를 조금 응용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우리 문제 1번은요. 보면은 물음 1, 2, 3, 4가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보면은 부간으로 붙였다 해서 부간의 논점은 누구나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을 처음 들었다. 근데 부간을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행정법 기본 강의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간이라는 개념 자체는 아셔야 되고요. 보면은 A시장은 B에 대해 도로 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도로 점용 허가 이게 뭐가 되죠? 주된 행정위가 되죠. 주된 행정위가 되고 그리고 점용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월 10만 원의 점용료를 납부할 것을 부간으로 붙였다 해서 부간이 지금 뭐가 나왔죠?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물음 1. B는 도로 점용 허가에 붙여진 부간 부분에 대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부간만을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게 뭐죠? 독립쟁송 가능성을 논점을 그대로 물었어요. 독립쟁송 가능성을. 자, 그 다음에 물음 2. 부간을 다투는 소송에서 본안 심리의 결과가 부간이 위법하다고. 자, 이미 부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부간의 위법성, 뭐 가능성, 내용상 한계, 시간적 한계 여기서 이걸 쓸 필요가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없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독립하여 부간만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어요. 이거 뭐죠? 독립 취소 가능성. 논점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주어졌고 자, 물음 3. A시장은 B에 대해서 위 부간부 도로 점용 허가를 한 후에 자, 후가 포인트가 되겠죠. 추가로 도로 점용 시간을 16시부터 22시까지 제한한 부간을 붙일 수 있는가? 자, 이 부간 뭐죠, 이거? 사후 부간이죠. 그죠? 주된 행정일 한 후에 부간을 붙이는 경우. 그래서 이 논점은 사후 부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물음사. 자, 이거는 한편. A 시장은 다른 업자 B에 대해서 사업 인정과 무관한. 자, 무관한. 여기서부터 좀 느낌이 좀 이상하죠. 부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대해 B는 자, 이 부당결부금 음치 원칙에 반하여 위협하는 부관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없어도 부관이 부처 문제되고 있다. 이때 위법성은 하면은 사실은 이 무관한을 포인트로 잡고 뭘 잡아야죠? 일반 원칙 중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협한 부관을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세요. 약술 설명 문제. 그러니까 조금 쉽게 나왔어요. 조금 쉽게.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처음에 큰 논점을 잡고 부관이라는 큰 논점을 잡고 그다음에 부관의 여러 가지 논점들 있잖아요. 뭐 가능성, 내용수항의 시작점 함께 독립쟁송 가능, 취소 가능성 이런 게. 자, 이런 것들의 세부 논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차 잡기를 하시는데 이 문제지 잡으시면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자, 이거는 근데 좀 논점이 드러나긴 했어요. 드러나긴 했지만 목차를 잡으시고 답안 작성을 가시는데 자, 만약에 이 시험 문제가 자기한테 쉬웠다. 이러신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거 나 부관 오늘 풀 단문으로 다 외우고 여기 있는 부분을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근데 이게 지금 몇 급이죠? 급수가 뭐죠? A급입니다. A급. 우리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 이거 A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별 3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보통은요 A급. 자, 수험가에서 별 3개 또는 A급이다 라고 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알고 뒤에 있는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니까 A급 논점이 만약 시험장에서 떴다 하면은요 아, 이거는 대부분 다 잘 쓰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합격할 거긴 하지만 몇 명 뽑죠? 200명 뽑잖아. 200명 뽑으니까 사실은 상대적으로 잘합니다. 상대적으로 1차랑 다르죠. 저희 2차 시험은. 그렇기 때문에 아, A급이다. 아, A급 논점 잡았어. 여기서 와 좋다 이게 아니라 더 잘 써야겠구나. 이런 포인트 잡아야 돼. 더 잘 써야겠구나. 그럼 어디서 더 잘 쓰죠? 어디서 더 잘 써? 학설, 판례, 세부 논점. 학설, 판례, 검토. 그러니까 학설 빼지 말고 판례도 빼놓지 말고 검토는 내가 항상 생각하는 그 검토랑 한번 맞춰보고 마지막에 포인트는 사안 해결입니다. 사안 해결. 그래서 사안 해결을 내가 조금 더 잘 잡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내가 사안 해결을 원래 보통 2줄 쓰는 사람이었는데 한 3줄, 4줄 해서 관련 개념을 붙여서 더 써보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갈리냐면 점수가 자, 여기서 보통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부관 논점 다 잡아요. 독립쟁송 가능성 다 잡아요. 취소 가능성 다 잡아요. 사후 부관 가능성 잡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도 다 잡습니다. 여기서 논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없어요. 자, 근데 어디서 달라지냐? 자, 독립쟁송 가능성, 취소 가능성. 자, 이런 건 보통 사안포서. 자, 그 다음에 물음사 같은 경우에 우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 물론 일반 원칙에서 배우셨겠지만 행정기본법에 몇 조에 들어왔죠? 13조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개정된 조문, 법조문, 판례 이런 거에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관 같은 경우에는 요 물음 3, 4 사후 부관에서 행정기본법을 썼는지 그 다음에 학설을 얼마나 자세하게 판례와 학설을 얼마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사안포섬을 꼼꼼하게 했는지 이런 게 포인트가 갈리고요. 자, 이 부관을 2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 귀찮아요. 1번, 2번 다 부담으로 할래요. 이렇게 하신 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의무를 부과한다 하면서 기한도 의무를 부과한다 해서 둘 다 부담으로 통 묶어버리면요. 검토가 간단해집니다. 검토가 간단해져요. 근데 이 출제자의 의도는 뭐죠? 자, 우리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만약에 자 내가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기가 사업 시행자예요. 그러면은 자, 자기가 사업 시행자다. 자, 부관을 다투려고 한다. 자, 근데 부관에 뭐죠? 주된 행정행위에 종된 규율이 붙은 거죠. 좀 귀엽네요. 근데 어쨌든 자, 부관을 다투려 할 때 소송을 가려고 합니다. 이 부관 나한테 10만 원 내라고 하는데 짜증나네 이러면서 소송 가야겠다. 이렇게 지금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자, 전체를 다투는 거예요. 전체를.
자, 이 주된 행정행위와 주된 행정행위와 안 되네. 다시 해보죠. 자, 주된 행정행위야. 이 부관이 있을 때 전체를 다투는 경우. 자, 그래서 뭐 사업 인정이 있고 뭐 월 10만 원 내라 하면은 이걸 통째로 취소해 주세요 하고 새로운 사업 인정을 발령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요것만 떼서 이 부관만 취소해 주세요. 취소를 겁니다. 근데 행정청이 거부를 내려요. 그러면은 이 거부에 대해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 판례는요.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뭐죠? 부관만 떼서 소를 가능한 거죠. 근데 그럼 부담 외는요? 부담 외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부진정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부담과 그의 부관 아니면 교수님이 그냥 기타 부관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기타 부관. 자, 그 부담 같은 경우에는 진정 일부 취소 소송. 부담만 떼서 소송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외 부관 같은 경우에는요. 부진정으로 전체를 다퉈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자, 점용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자, 1년. 자, 1년은 확실한가요? 확실하죠. 지금부터 1년 후에 봅시다 하면은 1년 후에 여기서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확실한 사실에 이종케 하는 기한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납부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다. 점용료 납부는요.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한 거죠.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안포섭할 때 기한과 부담, 즉 부담과 그 외 기타 부관으로 나누어서 포섭을 하신 분들이 점수는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이걸 통째로 선생님 이거 점용기간도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하신 분들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각각 포섭하는 것이 출제자 의도에 조금 더 부합하는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시 답안 잠깐 펴보시면 자, 우리 예시 답안 이쪽 이쪽 보시면은 자, 이쪽 상단에 보시면요. 부관의 종류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학견 유보가 있다. 자, 개념은 이렇게 그냥 한 줄 처리하고요. 대신 사안 포섭을 할 때 동그라미 2번 사안의 경우 도로 점용 허가에 부과된 1년의 점용 기간은 이렇게 해서 주된 행정의 효력 소멸을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으로서 기한에 해당한다 해서 개념과 포섭을 같이 넣었어요. 마찬가지로 점용료도요. 점용료는 도로 점용 허가에 부과는 월 10만 원으로 행정의 상대방에게 자, 금전급부 의무 여기다 밑줄을 부과하는 부관으로서 부담에 해당한다 해서 개념과 사안포섭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는 게 점수를 얻기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독립쟁송 같은 경우에는요. 부담 가능성설, 동그라미 분리 가능성 기준설, 전면 근처설, 부분전 이렇게도 많이 외우셨을 텐데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선생님 저는 기본서 공부할 때 이 학설로 안 돼 있다는데요. 그다음에 뒤로 넘겨 보시면은 그다음에 물음 같은 경우에 부관만 독립하여 취소 판결이 가능한지 여기서 기소가 재량으로 나누고 있죠. 부정설, 긍정설, 그다음에 분리 가능성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긍정설 이렇게 있는데 자, 선생님 저의 책은요. 요 학설로 안 나와 있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관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님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까 학설을 정리하는 이것과 이제 판례 입장을 다룰 때 다 다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같이 기본 강의를 따라오신 분들은 요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 기본서가 다른 학설로 정리되어 있다면요. 그 기본서 위주로 쓰셔도 됩니다. 대신 독립쟁송 가능성 그다음에 요 취소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논점은 맞추셔야 돼요. 논점은 맞추셔야 돼요. 근데 안에 있는 학설은 다르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쪽으로 오시면은 마찬가지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는요. 점용료, 점용 기간을 각각 따로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포인트 잡아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5쪽. 자,
사후부관. 자, 우리 행정기본법 17조에 사후부관이 들어왔는데 왜 이 학설 판례를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법조문대로 해야지. 왜 학설 왜 이제 적어요? 이거 학설 이제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자, 근데 우리 교수님들의 주장이잖아요. 학설이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학자들의 주장인 견해잖아요. 견해. 그분들이 아직 안 바꾸셨어요. 아직 안 바꾸셨고, 그다음에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있는데, 제한적 긍정설이 판례의 입장이자 이 부분을 어떻게 했다? 입법화했다. 행정기본법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견해는 아직 있기 때문에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다음에 긍정설 요거를 학설을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3 검토 및 사안의 경우를 볼게요. 자, 생각건데 여기 쭉 밑줄칠게요. 행정기본법 17조 제3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자,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밑줄,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밑줄, 그다음에 사정 변경 밑줄. 자, 요 세 가지는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판례 입장과 제한적 근거설에 놓은 거였는데 이게 됐다? 기본법에 들어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설을 적어주시고, 학설 판례 적어주시고, 검토 및 사안의 경우에서 이것을 플러스 알파 합시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 요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부관이 가능하다고 된다 하고 하신 다음에, 사안은 도로 조명의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이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B가 동의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거 뭐죠? 문제에서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죠. 뭐 새로운 법령이 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동의를 했다, 이런 게 지금 이 사안에 있나요? 이거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기출 문제.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이런 경우에 문제에서 제대로 안 나있는데 동의나 사정 변경 어디서 보나요? 자, 이럴 때는 가정적 포섭을 해야 합니다. 가정적 포섭. 따라서 저는 부착이 안 된다라고 보고 동의한 사실도 없고 법률도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나는 부착이 가능하다라고 쓰고 싶으신 분들은요, 검토를 그런 것도 해요. 만약에 법률이 있다, 아니면은 동의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부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반대적인 결론을 쓰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6조 오시면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요, 의미 근거의 맨 마지막 줄에 행정기본법 13조 여기다 밑줄 쳐봅시다. 그래서 요런 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은 요런 거를 추가하시면 안 돼. 요즘 새로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법을 딱딱 쓰세요. 기본법 딱딱 쓰세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13조와 그다음에 그 요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별 3개로 정리하시고요. 자, 이 경우에 우리 부가는 우리가 기출된 지 좀 지났어요. 근데 우리 타시험 기출에서 자주 나오고 있고요. 타시험에서는 주로 뭐가 나오고 있냐? 사후부관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관을 정리할 때 독립쟁송 가능성, 취소 가능성, 그다음에 부관의 위법성인데, 부관의 위법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1번 원칙. 그리고 기본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부관과 엮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2번. 자, 우리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시면은,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이렇게 사실관계가 있으면 문제를 딱 봤을 때 맨 마지막 줄 볼게요. 자, 보면은 그 취소송을 제기했고 갑의 소제기에 대해서, 자, 법원은 인용 판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원은 인용 판결. 자, 우리가 이거 우리 유형으로 공부했을 때 몇 유형이었죠? 2유형이었죠. 그러면은 우리 뭐죠? 이게 소송 요건과 소송 요건만 달아주면 되나요? 아니죠. 모두 같이 해야죠. 위법성도. 그러니까 인용 판결 가능한가. 근데 만약 여기 단 소송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위법성만 판단하면 되는데, 이런 거 없죠 지금 문제에. 그러니까 소송 요건, 위법성. 머리에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큰 쟁점을 잡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약간 숨었죠 논점이. 자, 보시면은 위로 올라가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법의 38조 이하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참조 조문이 주어졌어요. 갑소의 토지가 속해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땡땡번제 일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뭔가 있어 보이죠?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게 딱 뭐죠? 이거 지금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 지정이죠. 그죠? 구역. 갑의 토지는 나대짐에도 불구하고 당해 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하게 되었고, 토지 가격도 대폭 하락이 예상된다. 아직 하락하지 않지 예상된다. 이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달성되는 공익 이런 게 나오네. 공익보다 침해되는 자신의 사익이 더 크기 때문에 당해구역의 지정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만약 처음 공부했다 하면은 위법한 처분. 그러니까 처분이고 이에 따른 위법성을 검토하면 되지. 자 만약에 처분이었을 때 위법성 우리가 보통 뭘로 판단했죠? 뭐 우유기 이런 거 기억나세요? 우위원칙, 유보원칙, 기속재량인지. 그러면 만약 재량이었다. 재량이라면은 이때 재량의 위법성은 어떻게 검토하죠? 일탈 남용을 검토하죠. 일탈 남용. 여기까지 보이나요? 일탈 남용? 여기까지 보이나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량의 위법성 검토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참조조문 볼게요. 참조조문. 자 문제지에 있습니다. 문제지 참조조문. 자 국토법 38조 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자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만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의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여기 끊어주시고, 그리고 현관패 쳐볼게요. 개발제한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금 우리 사례에서 나온 거죠. 케이스에서 나온 거.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네모 박스 해볼게요. 결정할 수 있다. 자, 할 수 있다. 재량인데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제한적인 어떤 관리의 재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자, 오늘 공부의 스터디 계획을 한번 짜주세요. 스터디 계획을 짜주세요. 아니면은 저희의 우리 한 달 우리 스터디의 계획을 짜주세요 하면요. 뭐 실무는 3교시 하고 뭐 학교 제일 좋으니까 1교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재량 관리라는 것 자체는요. 그러니까 자기 국토교통부 장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원도 막 지원하는, 그러니까 되게 무제한적인 재량이 있는 겁니다. 뭐보다? 행정행위보다, 처분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량명령 이론할 때요. 처음에 나오는 목차가 뭐죠? 일반적인 재량과 구별 여부가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구역의 지정은 재량권의 일탈 나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 그 취소를 제기했다. 여기서 바로 처분으로 잡고 간다면은요. 사실은 논점을 못 찾은 거예요. 여기에 숨은 논점은 뭐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관리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관리. 자, 우리 행정계획이고,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1차 때 배우셨을 건데, 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계획. 자, 도시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 있죠. 자, 기본계획은 뭐죠? 기본계획. 정말 우리 도시의 밑바탕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관리는요? 이런 것들이죠. 용도, 구역, 지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 지정이 되면서 그 토지 소유자는요.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판례 입장은 뭐죠?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성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은요. 판례가 뭐라고 하죠? 처분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 개념을 알았다면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행정계획이다 라는 걸 잡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계획이구나 라고 잡으셨으면은 자, 우리가 문제는 어떻게 푼다? 대논점을 잡는다. 행정계획을 잡았습니다. 행정계획 논점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행정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큰 틀에 맞춰서 목차를 배분해줘야 합니다. 소송 요건과 위법성을 깔아줘야겠구나. 답은 뭐다? 답은 법원의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로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그 과정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자, 그러면은 우리 행정계획의 큰 논점을 잡았다. 그럼 세부 논점은 소송 요건에서요. 우리 행정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분성입니다. 이 행정계획의 성질을 뭘로 볼지. 자, 우리 행정계획을 어떤 성질로 보냐에 따라, 입법행위로 보냐에 따라 아니 행정행위로 보냐에 따라 그 계획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담안 7페이지 오시면은
자, 우리 문제 소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시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관리 계획이라는 점을 한번 언급해주고, 즉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 계획으로서 행정계획 동글뱅이. 나 대논점 잡았어요, 채점자님. 행정계획 법적 상질에 따라 대상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소송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대상 적격을 문제 소재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설치, 형질 변경, 면적 분할, 그 다음에 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제한구역 지정인 자 여기서부터 밑줄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 계획제랑 일탈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즉 이거는 뭘로? 위법성 때문에 이걸 검토해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소재는 큰 목차의 흐름대로 소송 요건 위법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딱딱 먼저 말해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오시면 소송 요건 충족 여부라는 목차로 잡아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의 의의를 간단하게 한 두 줄, 세 줄 적어주신 다음에 법적 성질의 별표. 자, 여기가 큰 점수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배분되어 있습니다. 자, 학설, 입법행위설, 그 다음에 행정행위설, 독작성설, 복수성질설 해서 뭐 입행, 독복 이렇게 도움을 따셔도 되고, 어쨌든 결국 우리 판례는 뭐다?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페이지 아래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을 인정하겠지만 기본계획은 부정하였다 라고만 쓰셔도 기본 점수는 받아가는데, 자, 우리가 점수를 차별할 때 어디서 한다? 학설을 꼼꼼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판례를 얼마나 자세히 썼는지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관리계획 기본계획만 쓰셔도 기본 점수는 얻지만 동그라미 3번 우리 도정법에 있는 관리처분계획도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다. 요거까지 넣어주시면 가점을 받게 됩니다. 요거까지 넣어주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판례를 많이 알아요 하면은 자기가 여력이 되면 많이 써주시면 됩니다. 단 제가 항상 합격자분들이랑, 그러니까 합격자분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합격자분들한테 합격자분 축하합니다 뭐야 말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문제를 몇 페이지 쓰셨나요? 문제 1번은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판례는 어디까지 쓰셨나요? 학설은 어디까지 쓰셨나요? 그 다음에 검토 사안 해결 몇 줄 쓰셨나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런 걸.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자, 우리 합격자분들이 과거에 해봤자 3년 전이긴 하지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18페이지 썼어요. 18페이지 썼어요. 이러신 분들 점수가 높았어요. 자, 근데 요번에는요, 저 18페이지 썼어요. 18페이지 썼어요. 라고 했는데 점수는 중간 점수. 이상하다. 이 정도 점수였으면은 작년에 한 5점에서 10점은 더 받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있었습니다. 자,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채점을 했냐면은 정말 논점을 맞췄는지, 이게 1번. 그러니까 논점을 틀리면요, 얄짤 없었어. 그러니까 논점을 틀리면 40% 밑 막 이렇게. 근데 논점을 맞췄어? 그럼 70% 이상 막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례. 자,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이거 몰라서 판례 아는 걸 싸그리 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왔어요. 이러신 분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낮은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근데 몰라서 그냥 아는 판례만 쓰고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해서 판례 그러면은 쓴 거 다 말해봐라.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거의 논점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논점과 그래도 관련 있는 판례를 썼다면요, 점수는 매우 높았고, 그리고 페이지. 자, 페이지 수. 저는 일단 예시담말 16P 기준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16P가 딱 100점, 그러니까 60점, 60%라고 생각을 해서 요 정도 쓰면은 실제 시험장에 쓸 수 있고 고득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보는데, 자, 이 밑으로. 자, 마지막에 3기 가면은요, 저는 필력이 부족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죽어도 16페이지가 안 나와요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하냐면은, 자, 예시담만 16페이지를 옆에 놓고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글씨만 써봐라. 예시담만 옆에 놓고 그냥 100개만 써봐라. 그러면 정말 딱 정량적인 건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 아무리 해봐도 14, 15원. 그럼 이건 손이 느린 거예요. 손이 느린 거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자, 14, 15를 기준으로 해라. 3기, 4기 때, 지금부터 말고 3기, 4기 때 안 나와요. 이게 필력이 안 나와요. 이러신 분들은 14, 15를 100점으로 보고 100점으로 그렇게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그러면 선생님 저 12, 13페이지 쓰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최소 14페이지 쓰세요 이랬는데, 요번 연도는 이상하게 13페이지 쓴 사람들도 50점 후반을 맞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한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면
관련된 논점의 판례를 잘 썼고 답만 쓰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군더더기 없게 쓰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필력이 느리다면은 13, 14페이지만 쓰셔도 되긴 하는데 정말 논점을 맞출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근데 내가 논점을 맞출지 안 맞출지 시험장에서 아나요? 물론 이제 다 알겠죠. A급, B급인데 막 C급, D급이 떴다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비하는 방법은 계속 제가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내가 필력이 느리다? 그러면은 키워드와 목차, 판례 요거를 많이 준비를 하시고 사안 해결을 조금 내가 필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줄이더라도 요 판례는 줄이지 마세요. 판례는 줄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판례 쓴 게 아니라 꼭 논점과 관련된 판례만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 우리 도정법에 있는 관리처분계획까지 쓴다면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다. 자, 그다음에 우리 9쪽에 있는 검토 및 사안의 경우 보시면은 우리 사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일정한 행위 제한의 효과가 발생하는 바 처분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다. 그래서 대상 적격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우리 행정계획에서는 보통 대상 적격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소적법성을 보시면은 갑은 국장이 개발제한 지정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현질병원 금지, 일정한 행위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자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밑줄. 또한 소송을 통해서 당해 구역지정의 효력이 소멸되며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협의의 소위 인정된다. 밑줄. 갑은 처분청이 국장을 피고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된다 해서 피고와 제소기간 밑줄. 자, 우리 대원 피소기가 다 나왔는데 대상 적격만 학설과 판례 검토에 따라서 처분성이 있다고 입증하고 원고, 협의, 소익, 피고 적격, 제소기간 이건 어떻게 했죠? 간단하게 가정적 포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르게 여기 원고 적격 뭐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제3의 제3자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가정적으로 포섭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제소기간, 날짜 몇 월 며칠 날 소를 제기했다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요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뉘앙스가 없으면요, 제소기간 몇 월 며칠 이렇게 없으면은 있다라고 가정적으로 보세요. 있다라고 가정적 포섭. 그래서 충족되었다라고 가정적으로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 요건 충족, 그 다음에 뭐죠? 위법성 검토를 하면 돼요. 위법성 검토. 자, 그러면은 우리 위법성 검토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얼핏 말해줬어요. 보면은 공익과 사익 어쩌고 그 다음에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한.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이게 행정계획이었다. 그럼 행정계획도 똑같은 재량행위로 기준으로 판단하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10페이지 보시면은 양가로이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별 여부 요 목차를 써주시고 질적 차이 근정설을 택하셔야지 그 다음에 형량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질적 차이 부정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질적 차이 부정설로 가면 안 되나요? 가면 어떻게 되면 재량의 일탈남용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에서 사실은 이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볼 수 없는 거여서 여기서 질적 차이 긍정설을 택하시고 형량 명령 위반 여부를 써주시는 게 일단 좀 출제자의 그 의도에 부합하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내용을 써주시는데 우리 11페이지 오시면은 형량의 하자. 그래서 혜택, 흠결, 과오, 오형량 이렇게 종류를 써주시고 자, 관련 판례 조그만한 별. 방가로서의 관련 판례 조그만한 별. 그래서 요 판례를 적어 주시면서 이제 개발제한 구역 지정 위법성을 보시면은 밑에 하단에 당해 구역의 지정 목적은 근거법인 국토법에 적합하고 그다음에 구역 지정 수단은 목표 실현에 적합하다고 보며 절차에 있어서는 설문에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또한 국장이 당해 토지 개발제한을 지정하며 형량이 해탈하거나 흠결하거나 오형량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바 이것도 앞으로 가정적 포섭이죠. 가정적 포섭. 그래서 형량의 하자는 인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문제에서 아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주장이 타당해요 라고 끌고 싶으면요, 그러면은 요 문구를 살리셔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신의 사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때 이 형량이 잘못돼서 위법하다
라고 끌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열린 견머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가정적 포섭을 하셔서 위법하다고 끌어오셔도 답안은 괜찮은 답안이에요. 지금은 이때는 이런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갑의 주장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단언해서 끄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만약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주장이 맞아요, 선생님. 지정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사익이 더 커서 이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답안을 보면은 로마전 3의 사역의 끝에 보면요. 이때는 이유가 없다. 요거는 검토는 맞춰주셔야 돼요. 기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아니에요. 저는 갑의 주장이 타당해요라고 하면은 결론은 뭘로 해야 되죠? 인용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2번은 행정계획인데 선생님 저희 행정계획 중요한가요?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행정계획을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면 이 문제를 내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이 나가면은 그냥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죠. 근데 요거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 문제를 좋아해요. 근데 행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에서 몇 번 나왔는데 자, 우리 행정계획을 낸다. 행정계획. 자, 행정계획의 처분성. 자, 요게 제일 최다 출제됐습니다. 저희 시험과 타 시험에 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는 이 법적 성질, 처분성 여부를 제일 많이 냈고요. 자, 두 번째. 형량 명령 이론. 즉 행정계획의 위법성. 자, 타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요 위법성을 끌어오는 것도 가끔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자, 교수님들 문제 가끔 있습니다. 교수님 문제와 그다음에 타 시험에 있는데 저희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우리 행정계획 할 때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있어요. 기초조사. 이때 기초조사에 하자. 그래서 행정계획에 있어서 이 기초조사는 아마 관련 참조조문을 줄 겁니다. 기초조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하자가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타 시험에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단 요거 1번, 2번을 준비하시면은 제일 기본이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이런 문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문제 3번. 자, 문제 3번. 자, 요거는 간편 기출입니다. 자, 우리 문제는 간단하죠. 보면은 우리 감정평가법 우리 주구장창 했던 거 별표 3의 재판 기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별표 3 법규 변경식의 행정규칙 이거 우리 수도 없이 많이 했죠. 자, 근데 재판 규범성. 자, 이거 보고 흔들리신 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재판 규범성이 뭐지? 이러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재판 규범성이 뭐죠? 재판 규범성. 판사님 이걸 보고 구속력을 인정해 줄 수 없는지, 즉 재판에 가서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는지 안 써먹을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근데 좀 멋있게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문제를 그럼 바꾼다면 별표 3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대내적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또 그리고 법규성이 있는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쉽죠? 이거는 뭐죠? 이거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인데 형식서를 택하면 법규명령으로 본다. 그러면 법규성이 있다라고 하면 끝입니다. 끝인데, 자, 우리 보시면 예시담안 보시면 자 13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요, 우리 별표 3의 법적 성질 이거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을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통 몇 점이죠? 학판검 10점입니다. 10점. 그 13, 14페이지 보시면은 정말 한 10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몇 점을 물었죠? 20점을 물었어요. 20점. 20점이에요. 20점. 자, 20점을 물었을 때는 이거 그러면은 10점만 쓰고 나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죠. 시험장에서 웬만하면은 세 쪽을 채워야겠구나. 20점이면 3쪽을 채우고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학, 판, 검 우리가 알고 있던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요 단문이죠. 요거 10점.
그럼 앞뒤로 뭔가 챙겨야 되는데 문제, 소재, 사례, 해결 각각 2점에도 4점 빠지죠. 그러면 나머지는 뭘까? 이게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자, 우리 13페이지에 로마자 2 재판의 규범성의 의미와 범위, 요거를 추가해 주셔도 되는데 여기다 세모할게요. 세모. 이게 한번 똑같이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좀 어렵게 물어봤어요. 단어를. 재판의 규범성이란 이란 의의를 써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오시면은 쭉 밑줄 쳐볼게요. 협의의 개념상 법규는 행정행위 상대방이 국민 또는 법원에 대한 구속력에 대적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협의의 법규 개념까지 써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 내가 10점을 준비했는데 20점을 물어봐. 그러니까 즉 내가 준비한 단문보다 100점을 더 많이 물어볼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관련 개념 관련된 논점인데 상위 개념 상위 카테고리에 있는 논점들을 앞에다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핵심 논점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의 규모성 의미와 범위라는 부분이 아마 썼으면은 조금 점수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로마자 3은 정말 버릴 수 없는 논점이죠. 이게 핵심 논점이고 그 다음에 14페이지 오시면은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법규 명령으로 볼 경우의 효로 이것도 세모 해볼게요. 세모. 자, 요것 많이 어려운 논점인데요. 이게 조금 심화된 논점입니다. 심화. 옆에다 심화라고 써주세요. 심화. 자, 요거를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고 이 문제를 정리하시면서 그냥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요. 학설 및 판례. 대외적 구속력에 대해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견해. 그다음에 신축적 구속력만 인정한다는 견해. 그다음에 채권도로서의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 이렇게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출발했냐면요.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즉 실질과 형식을 불일치하는 점에서 자, 판례가 학설과 판례가 있을 때 자, 행정규칙은요. 행규로 쓸게요. 자,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이 법규 명령을 인정하면은 어디까지 법규성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법규성 아니고 이렇게 별표 3처럼 제재적인 처분 기준일 때 이 견해가 대립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재적인 처분 기준이 어떻게 생겼죠? 우리 별표 3을 떠올리면 쉽죠. 이렇게 표가 돼 있고 여기에 뭔가 위반한 것들이 써 있고 뭐 1차 위반, 2차 위반 이렇게 있죠. 자, 근데 1차 위반, 2차 위반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 강도가 세지죠. 1차 100만 원 했어. 그럼 2차는 뭐 3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신축적 구속력이란 뭐냐면요. 이런 제재적인 처분 기준에 있을 때 이 표에 대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있지만 이거를 신축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즉 가중 감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가중 감경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최고 한도로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재 기준에 이 100만 원, 300만 원을 최고한다고 그 아래에서 범위를 지정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에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은 이 표 자체를 적용해야 돼. 표 자체만이 중요하다. 자, 근데 여긴 이거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정말 우리 법규 명령 형식 행정규칙 할 때 맨날 쓰는 거 있죠. 구청소년법 시행령상 가진금 부과하기죠. 요때 문제됐던 논점에서 출발한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뭐만 추가되면 2분의 1을 가중 감경할 수 있다. 이 표를 정할 때 2분의 1 가중 감경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견해는 사실은 무력화가 됩니다. 왜? 법에서 2분의 1 가중 감경할 수 있으니까 100만 원? 근데 너는 뭐 부동산 공시법에 뭐 이바지를 했고 너 성실성 뭐 의무했고 감경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세모하고 심화하시는 게 사실은 이런 규정이 없을 때 문제되는 학설입니다. 근데 요거는 플러스 알파로 심화된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제일 잘 써야 되는 것보다 로마자 3의 별표 3의 법적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사례 해결로 오시면은 별표 3은 법규 명령으로 보이며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답은 뭐다? 별표 3은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된다라고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실은 첫 주차에는 제가 항상 행정 입법 파트를 냅니다. 행정 입법 파트를 내는데 자, 요거는 별 하나로만 정리하시고요.
법규명령 시행정규칙의 항판검을 모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몰랐다면은 꼭 정리하셔야 되고, 다만 문제에서 요런 키워드로 물어봤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전이죠. 20회죠. 재판의 규범성이 인정되는 여부라는 물음으로 물어봤구나. 요것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문제 4번. 자 요거는 서비스 문제였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법리를 물어봤고, 자 이걸 아마 모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기본 논점이고 별 2개로 정리하셔서 혹시 내가 못 내었다 하시면 오늘 외우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예시담안 16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요건을 보시면요. 요건 16쪽에 로마자 이 요건을 보시면은 설례 불효설, 일회 설례 충분설, 행정관설. 자, 요 학설 3가지를 적으신 분들이 조금 점수를 높게 받아요. 그래서 요런 학설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 못 적으셨으면 요것만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제 4번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우리 일반 원칙은 다 외워야 돼요.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늘 자기구속법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 요 위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소송 요건 중심으로 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제 네이버 카페 공부 질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수업 끝나면 항상 남아 있을 거니까 저한테 따로 오시면은 상담이나 아니면 수험 질문 좀 받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